오늘 밤 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나는 아마 평생 말하지 못한 채로 늙어갈 것이다. 창밖에 옆집 불빛이 꺼지기 전에 내 손끝이 떨리는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내 나이 62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외로움이 신발 속 작은 자갈처럼 하루 종일 발바닥을 찌르던 사람. 그런 내가 어느 비오는 저녁에 우산을 접으며 현관 앞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보았다. 이사 온 지 나흘 되었다며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던 목소리 빗물 냄새 사이로 스며들던 은은한 비누 향.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옆집 창문에 걸려 살았다. 불이 켜지면 안도했고 꺼지면 불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건 실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의도적이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한 시간표였다. 그녀는 가끔 반찬을 건넸고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릇을 오래 붙잡았다. 그릇의 온기를 핑계 삼아 손끝에 떨림을 숨겼다. 나를 부르는 호칭은 처음엔 아저씨였다가 어느새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선생님은 어쩐지 환영받는 이름 같아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어하는 동물이라는 걸 그때 절감했다. 어느 밤엔 그녀가 초인종 대신 문을 톡톡 두드렸다. 가스 점화가 잘 안 된다며 와줄 수 있냐고. 나는 공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손으로 일단 들어갔다. 그녀의 주방은 깨끗했고 싱크대 옆 작은 창으로 빗소리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점화 레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섰고 불이 딱 켜지는 순간 그녀가 작게 웃었다. 괜찮네요. 이제 따뜻한 물도 잘 나오겠어요. 그 사소한 말이 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늦었지만 차 한 잔 괜찮을까요? 커피 말고 대추차가 있어요. 나는 안 괜찮다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괜찮다고 심지어 고맙다고까지 했다. 그 밤 이후 기척들은 더 분명해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먼저 눈을 피하다가 다시 마주보며 인사했고 엘리베이터 안에 둘뿐인 시간이 되면 층수가 느리게 바뀌었다. 아침엔 내가 먼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며 그녀의 봉투를 대신 들었고 저녁엔 그녀가 내 우편함에 잘못 들어간 광고지를 빼서 건넸다. 작은 친절이 쌓이면 그것이 다리가 되고 다리가 놓이면 그 위로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발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면 결국 문이 열린다. 그 문턱을 넘은 건 어느 초겨울 밤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고 그녀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잠이 안 와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는 잘 잔다고 답하지 못했다. 대신 나도 잠이 안 온다고 보냈다. 그러자 창문 커튼이 살짝 젖혀지며 그녀의 실루엣이 스쳤다. 불빛이 두 집의 벽지를 번갈아 적셨다. 그날 우리는 단 한마디의 위험한 약속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바라봤다. 자정이 지나고도 1시가 지나고도 두 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녘에야 나는 깨달았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다음 날 그녀는 장보기를 다녀왔다며 귤 한 봉지를 내게 건넸다. 귤 껍질을 벗기는 손이 어쩐지 익숙했고 나는 그 익숙함에 안도했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위장이다. 며칠 뒤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헤어진 건 아니지만 같이 살지 않는다고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나는 묻지 않겠다고. 다만 내 앞에서 울지 말아달라고. 내가 울음을 받아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약해진다. 창문 틈으로 흐르던 작은 흐느낌이 내 집 벽지를 적셨고 나는 벽 쪽으로 더 다가가 귀를 대고 말없이 숨을 죽였다. 이웃이라는 말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벽 하나를 공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공유 지점에서 온기가 전염된다. 어느 주말 그녀가 작은 화분을 안고 초인종을 눌렀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싶다며 내 거실 창가가 좋다고. 나는 화분을 받치고 서서 한참이나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척을 했다. 사실 고민은 화분이 아니라 거리였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허용할 것인가, 내가 허용하는 순간 무엇이 넘어올 것인가. 결국 화분은 창가에 놓였고 우리는 차를 마셨다. 그녀의 웃음은 종종 예고 없이 멈췄고 멈춘 자리에는 공기가 고였다. 고인 공기엔 말보다 많은 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공기를 마셨고
그 공기가 내 머릿속 이성을 천천히 희석시켰다. 첫 번째 선 넘음은 그렇게 일어났다. 영화가 끝나고도 우리는 채널을 돌렸고 채널의 숫자가 커질수록 소리는 작아졌다. 소리가 작아질수록 숨소리는 커졌다. 숨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보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은 때로 책임을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침묵은 곧 합의가 되었다. 합의는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오래전 잊어버린 감각들을 데려왔다. 손등에 채운 어깨에 무게 눈을 감았을 때 더 선명해지는 얼굴. 윤곽 세상은 갑자기 젊어졌고 그 젊음은 위험했다. 위험을 아는 나이인데도 위험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다음의 일들은 기록처럼 차분했다. 우리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걸었고 같은 카페에 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지 않았고 서로의 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행동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대담해졌다. 마음이 대담해지면 계획은 정교해진다. 화요일 저녁이면 안전하다, 목요일 밤은 조심해야 한다는, 주말엔 복도 CCTV에 누가 더 오래 잡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식의 정밀함이 생겼다. 정밀함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했지만 사실 우리를 더 깊이 밀어넣었다. 이웃들은 냄새로 먼저 알아챈다. 둘 사이에 돌고 도는 미세한 향, 배달음식. 봉투가 같은 시간대에 두 집에 연속으로 도착하는 우연,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그 0.5초. 소문은 발이 없는데도 달린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내게 농담처럼 물었다. 옆집 새로 오신 분 혼자 사시나 보죠? 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에서는 종이 울렸다. 위험의 신호였다. 그날 밤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가만히 감쌌다. 손목의 맥박이 일정하게 뛰었다. 이상하게 그 일정함이 나를 더 안심시켰다.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은 규칙을 찾는다. 우리는 우리의 규칙을 만들었다.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기. 어제의 삶을 묻지 않기. 내일의 약속을 강요하지 않기. 대신 오늘의 온도를 정확히 기억하기. 규칙은 우리를 덜 흔들리게 했고 덜 흔들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낡은 상자를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젊은 날의 얼굴들, 사라진 계절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여름이 되려고 애쓰다 가을이 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한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채 밤을 보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었고 우리는 그 느려짐에 몸을 맞췄다. 몇 주 뒤 그녀의 남편이 잠깐 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 앞에 낯선 남자의 구두 자국, 문고리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진 느낌. 냉장고 안 맥주 캔의 배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리 중이에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함정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정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미완을 품고 있다. 그래도 나는 놀라지 않기로 했다. 놀라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니까. 소문은 더 분명해졌고 일부러 나를 피하는 이웃의 발걸음 소리는 더 가벼워졌다. 가벼운 발걸음일수록 뒤에 달라붙는 그림자는 길다. 어느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그녀를 복도 모퉁이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의 장바구니 무게를 나눠들었다. 담긴 것들은 사소했다. 우유, 식빵, 달걀, 사과, 그리고 작은 케이크 상자 위에는 초가 하나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오늘이 수요일이라서요. 수요일은 별 이유 없이 지나가기엔 길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다. 이유 없는 축하가 가장 위험하다. 이유가 없으니 멈출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요일을 기념했고 수요일이 오지 않는 주는 따로 만들어 불렀다. 가짜 수요일. 사람은 원하는 날을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그날에 맞춰 마음을 조정한다. 내 전화에는 그녀의 이름이 저장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아이콘 하나로만 표시했다. 그 아이콘이 화면에 뜰 때마다 나는 몇 살쯤 어려졌다. 어려지는 감각은 달콤했고
달콤함은 환각처럼 중독적이었다. 그 중독은 죄책감과 나란히 걸었다. 죄책감은 처음엔 앞서갔지만 곧 속도를 늦췄고 달콤함은 숨이 덜 찼다. 그래서 우리는 달렸다. 멈추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갈 수 없어. 각자의 창가에 앉아 전화기를 스피커로 켠 채 빗소리를 들었다. 같은 비인데도 각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달랐다.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집 비 소리가 더 촘촘해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 집은 더 부드러워요. 그 밤의 긴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벽지는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벽지는 비밀을 잘 품는다. 겨울 끝자락 그녀는 손목에 작은 상처를 하고 왔다. 설거지를 하다 베인 자잘한 상처. 내가 약을 바르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장갑을 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선생님은요? 무엇을 낄 생각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장갑 대신 이름을 벗었어요. 이름을 벗으면 책임도 잠깐 벗겨지거든요.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이번엔 오래갔다. 오래가는 웃음은 약속과 닮았다. 봄이 오자 우리의 동선은 조금 더 대담해졌다. 낮에도 커튼을 살짝 열고 햇빛을 공유했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악을 들었고 같은 레시피로 서로 다른 주방에서 같은 음식을 만들었다. 같은 냄새가 두 집에서 동시에 피어오르면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아도 보았다.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술처럼 취하는 습관인가? 대답은 굳이 찾지 않았다. 대답을 찾는 순간 질문이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면 긴장이 무너진다. 긴장이 무너지면 일상이 된다. 우리는 아직 일상이 되기엔 너무 선명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창문을 더 크게 열었고 바람은 탁자 위 메모지 모서리를 들썩였다. 그 메모지에 그녀가 한 줄을 적어놓고 갔다. 멈추지 않기로 해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멈추지 않기로 해요. 그날 밤 나는 내 서랍 속에 있던 모든 사진을 다른 상자로 옮겼다. 과거를 접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덮개를 닫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된다. 그녀의 과거도 언젠가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아니, 이미 옮겨졌는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옮겨갈 계절뿐이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더 천천히 걸을 것이고 겨울이 오면 더 가까이 앉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후회하느냐고 아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란 멈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치고 우리는 아직 달리는 중이다. 위험하냐고? 물론이다. 그러나 위험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이에 맞게 살지 않느냐고. 나이는 숫자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나는 안다. 숫자는 문지방이고 나는 그 문지방을 오늘도 맨발로 넘는다. 그래서 말하겠다. 오늘 밤도 옆집 불빛은 켜질 것이고 우리는 같은 비밀번호로 각자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녀는 조금 뒤따를 것이다. 혹은 그 반대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가 같은 시간을 선택한다는 사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탁자 위 두 개의 컵에서 김이 오른다는 사실. 멈추지 않기로 한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